자, 이번 주 주제가 바로 한국 골프용품의 문제점. 지금 시기가 용품업계가 가장 분주하고 내년도 준비하고 아주 민감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먼저 우리 신 소장님이 이 우리나라 골프용품 시장의 문제점 중에 가장 대두되는 문제점부터 좀 지적을 하고 시작을 하죠.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재 몇 년째 계속되는 문제인데요. 공급 과잉, 공급 과잉. 시중에 물건이 너무 많다.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 엄청나게 골프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른 용품들은 지금 엄청나게 와서 이게 지금 계속 지체되고 있는 그런 건가요, 그러면? 예, 사실은 그 팬데믹 이전에 골프 시장, 골프용품 시장은 이렇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라는 아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맞아요. 구원 투수가 이제 등장함으로 해서 시장이 다시 이제 확 활성을 했는데 이게 너무 좀 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현재로서는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긴 한데 네. 워낙 그 수입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감당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연간 골프 클럽 수입량이 한 4억 불 정도 되는데 네. 코로나가 한참 이던 2022년도에는 거의 9억 불을 찍어요. 9억 불이라면 이제 원화로 계산하면 1조가 넘어가는 금액이죠. 어마어마한 금액이네. 그러니까 이거 봐라. 그러고 이제 예. 물론 뭐 작년에는 이제 5억 5천만 불 정도로 해가지고 전년보다는 한 24% 정도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으로 봐서는 좀 많은 숫자고요. 뭐 제 바람은 내년 정도 되면 좀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면으로만 볼 때는 코로나 때 줄던 인구가 확 늘었는데 네. 지금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 사이에 이제 용품업계는 그걸 노리고 확 공급을 했는데 이건 정체가 됐으니까 남아도는 게 됐고 그런 셈이죠. 재고가 쌓이고 재고 쌓이고 네. 또 새 건 계속 나오고 창고가 지금 어떻습니까? 죄송한 질문인가? 맞는 얘기예요? 아 근데 뭐 저희 창고도 마찬가지고. 입술까지 부르텄어. 얼마나 힘든가. 네, 마음고생이. 그래서 저희 창고도 그렇고 대부분 아무래도 재고가 많이 쌓여서 좀 힘들다라는 말씀이 많이 들리고 있죠. 용품사들의 가격 결정권이 없어진 게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가격이 얼마 지나면 바로 또 할인 가격이 나오고 하다 보니 어제 나왔던 가격과 내일 나올 가격이 달라지는 이런 문제들이 좀 사람들한테 혼란을 겪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이제 소비 시장이나 아니면 공급 시장이 있는 것보다도 주로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시장이다 보니 뭐 이제는 점점 시장이 넓어졌고 글로벌화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직구하는 수요도 그렇죠.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2020년만 하더라도 뭐 916억 시장이던 게 2021년에는 2배 가까이 늘어나던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기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또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에서는 1월이면은 투어가 시작돼서 그때 신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본격적으로 4월 돼야지 이제 시즌이 되다 보니까 그 시차도 다른 것이 결국에 우리가 이제 가격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해서 원하는 때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없는 시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접 이제 현장에서 판매하시는 걸 보면은 네. 이 구매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정보가 많고 네. 또 이건 할인할 거야 뭐라든지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제 용품을 이렇게 판매한 지 한 약 5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촬영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소비자분들의 이제 심리나 이런 질문의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해가 지나면 할인이 될 거라는 거를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골프 붐이고 했을 때는 빨리 내가 신제품을 사서 내가 빨리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심리가 컸다면 작년부터는 언제쯤 할인에 들어갈까요? 그런 게 나왔는데 신제품 나왔는데 네네네. 그리고 어차피 프로님이 생각하셨을 땐 정말 기능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그 두 가지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 올해 제가 처음 겪었던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올해 나온 드라이버는 내년 봄 정도에 되면 이제 시즌 마감이 돼서 할인에 들어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신제품이 할인에 먼저 들어간 브랜드가 있어요. 아, 그래요? 빨리 할인이. 네, 그게 지금 한 7월 달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각보다 이 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먼저 느낀 브랜드가 발빠르게 할인에 먼저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되면 뭐 연초에 했던 마케팅과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그러면 생각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급하는 측에 보면은 일정한 가격이 무너지는 거 같아요. 저 유통하는 분들, 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는 뭐 골퍼들도 있으실 거고 또 골프용품 유통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 방송을 네, 많이 네. 보시는데 그 유통에 가장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1억의 재고를 뭐 예를 들어 1년에 판다. 그거보다는 5천만 원을 두 번에 파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유통업자들은 그만큼 재고에 대한 부담을 적게 갖고 가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많은 재고를 가져가야 되고 또 그것을 동일 기간에 판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브랜드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쳐내야 되는 그러니까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게 소매상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자금적으로나 그다음에 영업에 쫓기게 되죠. 그러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거죠. 소매상이나 뭐 그 판매자, 그러니까 구매자를 직접 만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운데 끼어서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럼요. 부담도 받고. 또 소비자들도 그렇죠. 신제품에 대한 니즈는 항상 있지만 또 그게 바로 가격 인하로 들어가 버리면 내가 어제 샀던 게 바로 또 인하를 해버리면 이게 과연 신제품을 사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상당히 왜곡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골프용품의 공급 과잉 문제를 우리가 딱 처음 짚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수입이잖아요. 네. 다. 그러니까 그러기서 수입업자의 피해도 물론 있을 테고 본사에서의 어떤 뭐 횡포 아닌 횡포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일본하고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골프용품 업계를 거의 주도하고 있는 것 이것도 문제의 더 핵심 원인일 수 있다. 뭐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골프 클럽을 보면 그냥 양분돼 있다고 봐야죠. 미국 브랜드와 일본 브랜드로. 뭐 물론 다른 나라에서 좀 들어오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뭐 통계적으로는 아주 뭐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 브랜드와 일본 브랜드가 양립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골프용품이 미국과 일본 제품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아이 그럼요. 네, 그죠? 네, 미국 제품과 또 일본 제품이 주로 사실 메인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골프채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제품이나 일본 제품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한국 시장에서 만들어진 골프채가 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소장님도 네, 들어봤죠. 아시다시피. 하지만 그게 뭐 큰 인정을 받거나 성공을 하지는 못한 케이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면 한국 제품을 이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분들의 뭐 거부감도 사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미국과 일본 브랜드의 아직 기술력을 넘어설 수 있는 뭐 용품이나 골프채는 아직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그 수입업자, 유통업자, 국내 전체적으로 국내는 직간접적으로 해외 수입하니까 그 판매하는 주 판매자의 영향과 불이익을 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국산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골프 자체가 약간의 이제 해외 과시적 소비도 있고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이제 외국 브랜드를 자랑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온 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영향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산 제품은 항상 소외되거나 아니면 틈새 시장으로 존재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경주 선수가 미국에서 처음 우승할 때 오렌지색의 샤프트로 그때 잠깐 뜨거나 아니면 아담 스콧이 어떤 국내 국산 브랜드를 서가지고 우승했다더라 하면은 그때 좀 히트를 하거나 그런 정도가 조금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히트를 끌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트렌드를 이끌면서 한국 제품이 뭔가 물론 국내 대기업들도 그냥 용품들을 내긴 했었는데요. 잘 살아남지는 못했던 게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국산 브랜드인데 일본에 살짝 갔다가 넘어오는 메이드 인 재팬이 되나 네. 그러면?
그런 브랜드도 제가 사용했던 브랜드도 실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추어 골퍼들의 인식도 뭐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일단은 미국이나 일본 채는 좋은 줄 알고 있는 게 옛날부터 그런 것도 있는 건 국산에 대한 사실이긴 해. 디스카운트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근데 제가 골프용품 업계에 들어온 게 한 35년인데 그 바로 전만 하더라도 골프 클럽의 공급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골프 클럽은 아주 부자들만 사용하는 그런 용품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세금이 275%였거든요. 와. 네. 사치세로 엄청나게 막 그 당시에는 뭐 금 밀수하는 것보다 골프 클럽 밀수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평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골프 클럽 자체가 뭐 미군 부대로 그래서 통해서 들어오거나 미군 부대나. 아니면 뭐 밀수하는 상품이 거의 다였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다 은퇴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생각은 뭐 국산은 꿈도 꾸지 못했던 거죠. 물론 뭐 국산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남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에서 국산 골프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체 연구소도 만들고 생산을 했는데 가만히 이제 그들도 투자를 해보니까 이건 자기네들이 해서는 안 되는 비즈니스다. 오히려 그 역량을 다른 곳에 더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로서는 우선 대기업들이 다 손을 접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중소규모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하긴 했지만 결국 허들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뭐 한다면은 뭐 우리의 기술력이라든지 뭐 제품 생산력으로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는 게 사실이니까. 네, 국내 또 시장에서. 문제는 규모의 경제가 조금 약해요. 뭐 요새 골프 용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브랜드들은 그 개발비에 보통 한 2%에서 많게는 4% 이상을 써요. 뭐 국산 브랜드 연간 매출을 다 더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규모의 경제에서 일단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소비자가 왔을 때 네. 일단 뭐 우리나라 채 주세요, 미국 채 주세요, 일본 채 주세요는 안 하겠지만 이제 그 타이틀 그 제품명을 대겠죠. 그럼 대부분 이제 외제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이제 국내 용품 같은 경우는 아직 우선 소비자분들에게 검증이 되지 그런 것도 못했다는 것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차를 사고 싶어요. 그럼 우리에겐 선택지가 외제차와 국산차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국산차는 요즘 외제차를 능가할 정도로 정말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험료 비교라던가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서 나에게 맞는 걸 구매할 수 있지만 내가 사고 싶은 골프채가 미국채나 일본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2순위로 국내 용품채를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은. 네. 그러니까 2순위로는 그러면 중고채를 생각하겠죠. 네. 네. 2순위로 국내에서 나온 브랜드가 뭐 있지? 이런 소비자는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도 아직은 우리가 한국 용품이 골프 시장에서 인정받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골프 볼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가 있죠. 한때 막 버바왓슨 예. 그러니까 국산 볼 같은 경우는 국산이 어느 정도 경쟁력도 있고 가격 경쟁력이나 뭐 마케팅도 굉장히 충실해 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골프용 중에서 국산 용품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죠. 경쟁력이 있다면 그다음에 뭐 노력을 한다면 국산 용품도 안 될 수는 없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V 브랜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아예 LPGA 대회까지도 열었었죠. 그런 정도로 활발하게 이제 마케팅을 했고 제품도 개발하고 컬러볼이라는 트렌드를 또 주도하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밖에 있던 기존에 있는 브랜드들이 그걸 따라서 컬러볼도 따라서 만들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속적인 뭐 R&D에 대한 투자와 또 큰 시장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긴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컬러볼을 유통시키다 보니까 버바왓슨이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자기하고 자기가 맞는 써보겠다 핑크색 그랬죠. 브랜드를 썼는데 한 2, 3년 하다가는 결국에는 뭔가 좀 안 좋은 결과로 스스로 이제 그 브랜드하고 헤어지는 그런 결과도 있었던 거 보면 참 이 미국 시장을 진출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인식을 깨면서 그 시장 점유율을 찾아야 되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허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골프 용품의 그 강대국
두 나라 미국과 일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나라들의 벤치마킹을 우리가 조금 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그 두 나라의 골프용품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 그 제가 이 북미 시장에 있는 그 시장 상황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미국에서 예측한 데이터를 이제 지금 보여드릴 텐데 화면에 나갈 것 같은데요. 보면은 2018년에 전체 미국 시장의 규모가 8억 6,934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2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작년이죠, 1조 4천억 원 늘었네. 정도로. 그리고 2032년에는 1조 8천억까지 간다고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미국에서는 연 한 3%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세계 시장을 본다면 연평균 한 3.3%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더라고요. 미국 시장은 3%인데 세계 시장은 3.3%로 조금 더 이제 세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미국 골프용품이 해외로 이제 수출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근데 아시아 이게 시장이 워낙에 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잠재 가능성, 이걸 좀 보면서 이제 그 성장률을 좀 우리는 높게 공급 보면 과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지금 나아지고 있다. 이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망이 좋다는 그 이유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주식 시장이 일단 너무나 좋고요. 경기가 좋아. 한국도 주식시장 좋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거지. 좋아지고 있는 거. 미국은 이보다 훨씬 넘사벽으로 좋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미국 시장은 투어를 먼저 본다면 남녀 투어의 성장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USGA 미국 골프협회에서 주관하는 US 오픈에 출전하는 뭐 모든 그냥 일반 아마추어 핸디캡 낮은 아마추어도 출전할 수 있는데요. 출전하는 사람들의 응모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은 올해 오크먼드에서 열렸던 US 오픈 같은 경우에는 1202명. 이게 역대 최대 많은 인원이 이제 신청을 했더라고요. 1202명이나 신청했었고, 에린 힐스에서 열렸던 US 여자 오픈 같은 경우는 1904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그냥 그 1, 2차 예선을 거쳐가지고 올라온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숫자가 역대 US 여자 오픈에 응모했던 사람의 2위였더라고요. 2년 전에 페블비치에서 열렸던 US 여자 오픈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때 한 2,000명을 넘어섰었죠. 그렇군요. 또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일본도 그렇게 경제가 지금 뭐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은 이제 젊은 층들이 계속 골프를 진입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특히 여자 시장이 지금 통계에 의하면 한 19% 정도의 여자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못지 않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좀 떨어지죠. 떨어지긴 해요.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또 요새 그 일본 LPGA 선수들이 아주 실적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성 시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도 뭐 하향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뭐 크게 성장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한 3% 정도, 5% 정도 사지는 조금씩 일본 시장도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미국과 일본 시장이 이렇게 전망이 좋은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도 경기겠지만 인구 유입, 골프 인구 유입도 좀 빼놓을 수 없는 특히 젊은 층.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때 젊은 층이 엄청나게 늘었다 지금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린필 내려야지. 일반적인 생각.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렇구나. 그린필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오늘 용품 얘기니까. 자, 그러면 PGA 투어가 어떤 용품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한다는 것은 사실인 셈이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큰 투어니까. 대표적인 어떤 투어고 규모가 그러니까 투어의 규모가 자체가 뭐 다른 투어보다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2025 PGA 투어 시즌 39개 대회가 열렸고 40명의 이제 우승자가 나왔었죠. 그걸 그때 우승했을 때 선수들이 썼던 드라이버 브랜드들을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재밌겠네. 재밌네요.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기준이죠. 다 나왔던, 그 선택은 그쵸. 뭐 어떤 선수가 하는 뭘 썼느냐를 가지고 이제 그렇구나. 그 데이터를 조사해봤더니 40명의 네. 사용한 드라이버를 봤는데요. T사 브랜드가 12명이 12승을 했습니다. 40명 중에 12명이 12승. 예, JJ 스폰 US 오픈에서 우승할 때 여기 브랜드고요. 그리고 또 다른 T사가 뭐 로리 맥킬로이나 스코티 셰플러가 스코티 셰플러가 5승을 했죠. 두 사람 있으면 최고 아닌가? 그래서 그 T사 같은 경우는 4명이서 10승을 했고요. 또 다른 P사 같은 경우에는 8명이서 10승. 그리고 12승, 10승, 10승. 예,
C사 같은 경우는 4명이 5승. 무슨 그리고 일본의 S 브랜드 같은 경우는 3명이 3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12승, 10승, 10승 이후 우승. 3대 네네. 가장 많은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40명의 우승자 중에서 37명이 미국 브랜드, 그렇구나. 일본은 3명. 3명.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렇게 그 큰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MY라는 거를 내세우거나 아니면은 뭐 AI를 내세우기도 하고 미국 저쪽 칼스베드에 있는 그 용품사들은 다 군데군데 다 몰려 있어가지고 거기서 서로 이제 뭔가 혁신을 이끌어내고 뭐 새로운 그 근처에는 항공사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좀 첨단 소재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상당히 또 열린 마음으로 새로 개발하는 어떤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쪽은 뭐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티타늄밸리 이렇게도 부른다고 하죠. 저는 예전에 C사에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요. 네. 그 골프채를 개발하는 기술자들이 나사에서도 많이 오고요. 오는군요. 항공사에서도 많이 오고. 왜냐하면 이게 재료공학, 유체공학, 물리학 이런 것들이 다 접합돼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쬐끔하니까 아무것도 그렇죠.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들끼리 계속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거기에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거기다 넣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죠. 그 우리가 그 미국의 비항공사에서 네네. 만들어내는 것 중에서 그 787 드림라이너라고 있어요. 그거는 기종이죠. 지금 그 기종은 동체 전체가 카본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본 기술이 발전하면 그게 또 클럽으로 같이 접목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T사가 그 카본 기술을 접목한 클럽이 나오듯이 현재는 뭐 그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기술들이 계속 그 골프 클럽 메이커로 계속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골프 용품 업계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수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도 또 있을 수밖에. 좀 출발부터 다르니까. 단위적으로 보면 한국의 기술력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예, 뭐 우리도 비행기를 뭐 전투기도 만들 정도로 그 소부장 자체의 산업 자체는 굉장히 발전돼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다 접목을 해가지고 골프 클럽을 만든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모의 경제에서는 조금 그렇죠. 어렵다는 얘기를. 시작하기도 쉽지 않고 진입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료들을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